강재현 교수님을 모시고 워크숍에서 11주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일당 100.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00명이 모여있는 그런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이미 되어 있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누구냐면요, 작사 아카데미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매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오니까 어때요? 자연 속에 오니까 너무 좋죠? 행복하세요? 네. 아, 여기서 행복하세요 물었을 때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큰가 볼게요. 행복하세요? 네. 와, 여기 계신 저기 선생님, 오늘 더욱더 복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저는 1기부터 강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2기, 1기에도 이 자리에 와서 똑같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영광스럽게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지난 제가 강의실에서 작사학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작사를 만들었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올려드린 곡들 몇 곡 보셨죠? 어때요? 너무 좋은 곡들 많이 나왔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드디어 이분들이 감을 잡으셨구나.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그 감과는 완전 달라. 근데 땡감에서 이제 익어갔어. 잘 익어서 이제 홍시가 곧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한 곡 한 곡 만들면서 너무 저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좋은 곳에 나와서 또 똑같은 작사는 이런 거고 그렇게 하는 강의보다 제가 또 다른 곳에서 하는 강의는 CEO 성공 심리학이라는 강의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미 인생의 반은 이루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자, 지금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토닥토닥 두드려주세요. 가만히 도돌아보면 정말 나보다 더 잘 산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해. 맞지 않나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인생 이모작을 해야 될 시기에 또 다른 무엇인가 나의 재능을 찾아서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바로 작사 아카데미 원우님들이십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축복하면서 내가 아름다운 글을 쓰는, 여고 시절에 그 이루지 못했던, 고등학교 시절에 이루지 못했던 소년 소녀의 꿈, 작가의 꿈을 이렇게 지금 마지막 이벤트로, 여러분들의 인생 이벤트로 만들어 주실 건데요. 혹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보셨나요? 네.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인데요. 그 주인공이 여고 시절에 정말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70대가 돼서 자기 시집을 한 권 갖게 돼요. 엄청난 아름다운 시집을 갖게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음원을 갖게 되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CEO가 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상호 회장님 같은 경우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인 같이 그 정도 아마 저작권이 나오시죠. 그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인의 CEO가 되실 분들, 그분들이 글을 쓸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글을 써야 하냐면 어떻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하러 글을 써요, 그죠? 정말 덕담하고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데,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것은 지피지기 행복 심리학입니다. 가사를 쓰는 사람들, 시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고 적을 알고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누군가 정말 화나게, 정말 열받게, 정말 돌고 싶어, 그럴 때도 단 한순간 자기를 놓치지 않는
그 사람, 자기의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작사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바로 난 이 작사 아카데미의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두 손 한 번만 모아주시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자, 똑같은 거 맞춰주세요. 손이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맞춰주세요. 그렇게 맞춰놓고, 자, 지금 어느 손가락이 자기가 좀 더 길어 보여요? 각자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이 더 길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왼쪽이 더 길어 보일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놓고 눈을 지그시 감고 내가 짧았던 손가락이 있으면 또는 짧지 않았어도 돼요.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기도를 1분만 할 거예요. 오른손아 길어져라, 오른손아 길어져라, 오른손아 길어져라. 기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집중해 주세요. 오른손아 길어져라. 마음으로 간절히 오른손아 길어져라. 오른손가락 길어져라. 길어져라. 오른손아 길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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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눈 한번 떠보시겠어요? 딱 30초도 안 됐어요. 근데 정말 오른손이 길어지신 분 한번 진짜로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와, 몇 분 되시죠? 이거 마법 같은 일인데요. 정말 내 마음에,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음의 에너지를 써서 그래요. 자기 마음의 에너지를 써서. 그러면 그렇게 오른손이 길어졌듯이 그 오른손이 길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순수한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세 분이 손을 들었는데 그 세 분 중에 네 분이다. 네 분이 손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이 자리에서 가장 남을 의심하지 않고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 파장이 쫙 움직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손을 한 번만 더 모아주세요. 그리고 1분 동안 또 기도를 할 건데 나는 정말 좋은 작사를 대박곡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한번 주문을 해보세요. 말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대박곡을 만들어 볼 것이야. 그것도 1년 내로 좋은 음반을 만들 것이야. 좋은 가수를 만날 것이야. 내 작사곡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유튜브에 올라가는 그런 곡을 만들 것이야. 자, 손을 떼어보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이쪽에서 제일 기도 열심히 한 분이 우리 신상호 회장님이셨습니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야, 역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르네요. 이 짧은 시간 30초밖에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진심이 저는 다 보였습니다. 우리 아카데미 어른들이 네. 좋은 거를 쓸 수 있게끔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와,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우리 아카데미 원우님들이 정말 좋은 곡을 써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역시 여기서 다시 한번 리더의 덕목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역시 우리 정말 반드시 1년 내로 한 곡은 나올 수 있고 제가 그 곡을 다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자랑해드리는 그런 교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why 우리는 성공 심리학이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 감정과 행동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우리는 IQ는 누구나 다 좋아요. 돌고래가 아닌 이상 우리는 90은 최소한 다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IQ로 승부 볼 수 없다는 거죠. 수학 공식처럼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숨은 감성, EQ라고 하죠. EQ를 가지고 감성 지수를 높여서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작사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성 지수 EQ와 또 하나 소셜 포지션, 소셜과 관련된 쿼션트, 소셜 쿼션트가 높은 사람들이 그건 뭐죠?
사회적 지수예요. 나 혼자 좋은 글을 써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누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작곡가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작사가는 좋은 글을 썼을 때 작곡가를 만나고,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야 되죠? 좋은 가수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요, 좋은 편곡자를 만나야 되고요, 또 누구를 만나야 되면 좋은 녹음실 실장을 만나야 돼요. 좋은 녹음실 실장님이 아닐 때는 완전히 막 옛날에 혹시 아세요? 미장이라고 아나? 그 건설업에서 보면 미장하시는 분들, 자기 일만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엄청 세요. 그런 것처럼 음악 하시는 분들도, 특히 이렇게 악기를 만지시는 분들, 믹싱 하시는 분들은 자기 틀에 엄청 많이 빠져 있어요. 가수들이 거기 가서 녹음하다 말고 펑펑 울고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 쿼션트가 잘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관계실이 좋단 말이에요. 관계실. 그래서 작사가가 가수에게 힘내라고 드링크도 한 병 갖다 주고, 그리고 또 녹음할 때 우리 녹음 기사님 잘하라고 박수도 쳐주고, 어머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EQ와 SQ가 발달된 작사가가 되시도록 이 CEO 성공 심리학을 저는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EO가 됐다면 우리가 작사가로서의 CEO입니다. 왜? 작사가는 내가 이미 CEO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가 내 사업가예요. 사업의 주체예요. 저작권협회에도 내 이름으로 등록된 저는 작가의 타이틀을 가진 CEO 같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뭘 가져야 되냐? 동기부여. 나는 왜 글을 써야 되지? 그리고 목표 설정이 확실해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글을 써서 올려주셨는데, 어머나, 어떤 분들은 정말 멋진 발라드를 써서 올려주셨고요. 어떤 분들은 약간 트로트가 가미된, 어떤 분이었죠? 님뽕 타령, 그런 가수를 또 찾아야겠지만, 그 가수를 제가 AI를 돌려봤더니 AI는 정말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가사를 집어넣고 이거를 남진처럼 구성지게 불러줘, 아무리 제가 주문을 해도 AI는 이 가사를 읽고 이거 남진 스타일 아니거든? 지가 판단해요. 이건 발라드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작사가 나오고 작곡이 나와요. 그럴 때 누가 필요하냐? 아직 AI가 할 수 없는 거, 휴먼, 사람 작곡가가 제일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AI 작곡을 그럼 해드릴까요? 사람 작곡이 그렇게 필요한데 왜 AI 작곡을 해드릴까요? 저는 단지 여러분들이 작사를 했을 때 그 운율이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AI를 돌려드릴 뿐이에요. 그걸로 절대로 완성된 곡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고 그 편곡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기본 틀 작곡 나온 거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가사를 썼어요. AI로 기본 틀에서 음악이 짜자작 나왔어요. 오늘 멋있는 곡도 하나 만났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 음만 내야겠다, 그런 곡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가수를 먼저 찾을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어느 가수가, 지금 선생님들이 초보신데, 어찌 보면 초보신데 어느 가수가 저절로 알고 와서 이 곡을 내가 불러주겠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성호 회장님처럼 그런 멋진 중견 대성한 작곡가들을 만나서 그 곡이 완성된 작곡가의 손을 거쳐야만 해요. 검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또 편곡자를 잘 만나서 편곡이 완성되면 녹음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가녹음만 떠도 돼요. 처음부터 너무나 완성된 곡이 훌륭하게 나오면 좋지만, 그러려면 자본주의 사회, 이 돈이 너무 많이 크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가녹음만 떠보고, 그 가녹음이 완성도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조항조님도 찾아가 보고, 또 조덕배님도 찾아가 보고, 아니면 신계행님도 찾아보고. 저는 그랬어요. 제가 맨 처음에 작사한 곡은요, 너무나 운이 좋았어요. 정말 KBS 드라마
내 사랑 누굴까라는 드라마의 명세빈 주제곡이었어요. 너무나 훌륭한 곡을 만난 거죠. 저로서는 운이 너무나 좋았는데 그 한 곡의 드라마 가사를 쓰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대부분의 곡은 10번을 고쳐요. 근데 이 드라마 곡은 가수하고 만나서 썼는데 또 뭔가 부족해. 또 드라마 작가랑 만났는데 이거는 드라마 주제랑 안 맞는데 또 고치고 한 정말 10몇 번은 고쳤어요. 가사 곡 하나 음이 딱 나왔어요. 따라리라 따라리라라 이런 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리라 따라리라라 그럼 뭐죠? 제가 말씀드렸던 4,5조의 그 작사가 나와야 되는데 4,5조에 뭐라고 쓸까요? 글을 사랑해서 미안했어요 이렇게도 써봤어요. 처음부터 사랑해서 미안했어요? 얼마나 멋쩍어요, 그죠? 그럼 드라마에 갑자기 나오는데 여인이 칙치는 사랑해서 미안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별하지 않은 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맨 마지막에 그러면 영원한 사랑이니까 이렇게 끝났다 쳐요. 그러면 영원한 3글자 사랑이니까 5글자. 그러면 3,5조에 그 가사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수많은 말 중에 영원한 사랑이니까라 3,5조의 글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글자 수의 조합을 따져보면 아마 N승 정도 뭐 한두 1,000글자 뭐 이런 게 아니라 N승이나 되는 글자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거를 끊임없이 밤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맞은 것처럼 이런 가사도 우리가 김정구 선생님의 노래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가사였겠죠. 근데 어느 날 2000년대가 되니까 총 맞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총 맞은 것처럼 그런 가사도 나오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작사는요. 정말 기본 틀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기본 틀을 너무 완벽하게 짜오느라고 계속 3, 4, 3, 4, 3, 4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지금은 기본만 배우는 거기 때문에 3, 4, 3, 4, 3, 5, 4, 3 요 틀을 배웠지만 그 다음에는 그 틀 속에서 음을 생각을 저절로 자유롭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만 해요.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1기 분들이 2기 수업에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3기 수업에도 더 많이 나오셔서 합체를 하면 엄청 완성도 높은 그런 곡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기부여 제가 그 일본의 시바타 도요라는 그 여성 작가도 말씀드릴게요. 93세에 첫 시집을 내셨어요. 첫 시집을 93세에 냈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105세에 사망하셨어요. 단 10년을 멋있게 살았지만 본인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사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그럼 여러분들 몇 학년이냐면 5학년 8반 맞죠? 5학년 4학년도 계시네. 4학년 9반도 있고 5학년 8반도 있고 6학년 8반도 계세요. 여기 그렇게 연령이 다양한데 그 98세 시바타 도요 300만 부가 팔렸어요. 300만 부. 초베스트셀러였어요. 그 98세면 선생님들하고 한 30년, 40년, 50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어요. 지금 써놓은 이 작사가 지금 당장 뜨지 않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장 뜬다는 건 거의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희박하니까. 그런데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10년을 그냥 뒀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맞죠? 미스트롯의 3에 나오질 않나? 그리고 장밋빛 인생이라는 드라마에 갑자기 나오질 않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도 10년이 걸렸어요. 30살에 첫 작품을 발표하고 지금 제가 이제 연식이 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십 년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쌓아만 놓으셔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선물처럼 통장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기부여와 목표 설정을 확실하게 했으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곡을 쓸 것인가 주제를 정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지금 요쯤에서 잠시만 서로 얼굴 한 번만 봐주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눠주세요. 함께해서 감사합니다도 해주시고, 자, 잔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이렇게 외부에 나왔는데 딱딱하게 앉아서 교실도 아닌데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자, 잔 한 번만 들어주세요. 잔을 들고 물 따라 드셔도 됩니다. 자, 서로의 눈빛을 보면서 제가 당신 하면 여러분들은 멋져를 외쳐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건배사를 제의하겠습니다. 서로의 눈빛을 꼭 보셔야 돼요. 꼭. 그리고 뭔가 통하는 눈빛을 쫙 보내주셔야 돼요. 자, 건배를 할 때 째려보지 마시고. 자, 당신. 자, 건배사. 다시 한 번. 네, 뭔가 안 맞아. 자, 건배사 제의하겠습니다. 당신 멋져. 자, 이렇게 멋진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한 자리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오늘 우리가 행복한 이유입니다. 지금 누군가는 오늘 뭐 여러 가지 사연으로 가슴 아픈 사연들도 있고 많지만 이 자리에 걸어서 또는 버스 타고 또는 자동차를 타고 이 자리에 온 만큼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 세상에 많을까요? 제가 볼 땐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불 싸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는 이렇게 한쪽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델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아이의 삶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의 삶도 있고, 자, 99세였네요. 98세에 첫 시집을 낸 시바타 부여도 있고, 그렇게 강재현의 행복 심리학을 통해서 저는 시처럼 음악처럼이라고 하는 저 책이 요게 작사집이었습니다. 제가 요번에 작사를 정리해 봤더니 2000곡이 좀 넘더라고요. 그 중에서 250곡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완성된 곡을 계속 썼을까요? 완성된 곡만 잘 썼을까요? 어떨 때는 아이고 그 전날 써놓고 나면요 그 다음날 되게 창피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혹시 버리나요? 안 버려요? 어떤 분들은 버려요. 아이 이거 별로야. 딱 버려버려요.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말고 그게 김치가 무르익듯이 무르익게 두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남겨뒀던 그 곡들을 모아서 시처럼 음악처럼이라고 하는 그 작사집에 담았어요. 그때는 마지막에 좀 철이 들었어요. 철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 되니까. 자, 그래서 그 가사를 고쳤어요. 막 쾌쾌 묵었던 가사들을 1000곡을 써놨을 때 100편을 모았어요. 10분의 1을 모았어요. 그래서 고쳤어요. 아침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글을 썼어요. 근데 시를 여러분들 긴 시만 좋은 시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짧은 시도 좋은데 그냥 툭 던지는 시. 제목 참 좋다. 그대라서 참 좋다. 이런 시도 좋은 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짧게 써놓으세요. 메모를 해놓으면 그거 가지고 다음에 글씨를 이어붙이는 거예요. 그대라서 참 좋다. 함께 있어 참 좋다. 우리라서 참 좋다. 이러면서 작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제가 저기다 그렇게 썼어요. 인생의 무게가 버겁다고 느껴질 때 시를 읽듯 노랫말을 흥얼거리듯 그렇게 잠시 흔들리며 읽어도 좋을 노랫말이 된 시. 이렇게 해서 작사집을 만들어서요 작곡가님들에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했죠. 돈이 사실은 좀 들었겠죠. 근데 후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꼭 여러분들의 요번에 쓴 되게 좋은 가사들 많거든요. 우리 1기분들과 2기분들이 힘합쳐서 작사집을 꼭 만들어주세요. 1기만 할 때는 너무 원고가 너무 작았어요. 조금밖에 없어서 못했는데 2기분들이 합체해 주시면 정말 좋은 가사가 나올 거고
또 3기분들과 또 합쳐서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신만의 경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뭐 해야 되냐면 샤넬 코코가 자기만의 네임밸류를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작사가 이름을 브랜드화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게 바로 책을 내는 과정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되면 인터넷에 누구누구 예를 들어서 가을사랑, 박교승, 작사 이렇게 떠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시가 막 떠돌아다녔어요. 인터넷에. 그랬더니 작사가가 전화가 왔는데 와 저는 행운아였는 것 같아요. 소리새의 신성철 선생님 아시나요? 소리새가 한 몇 명 되거든요. 그중에서 소리새 신성철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15년 전 됐나 봐요. 15년. 그때 제 시 중에서 너에게 나는이라는 시가 있었는데 그 시가 인터넷에 떠도니까 그 시가 좋으셨대요. 이거 써도 되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자 요거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들 혼자 인터넷에 올리면 그게 막 돌아다닐까요? 안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총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우리만의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나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이버에 글 올려놓으면 하는 거. 지금 카톡에 있는 건 여러분들 옛날 거 다 지워진 거 아세요? 못 찾아요. 어디다 뭐라고 썼는지 몰라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를 우리 작사 아카데미 블로그를 딱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그래서 거기다 아침마다 한 곡씩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도서관이 되는 거죠. 우리들의 도서관처럼 되는 거죠. 한번 해볼만 하실 것 같지 않아요? 어려우시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만들어서 한 곡씩 올려서 그걸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검색을 타고 돌아다녀요. 그럼 작곡가님을 거기에 초대하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 뭐라고 하죠? 블로거들의 모임처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침마다 그분들은 그 글을 읽으시겠죠. 그 필링이 오겠죠. 그럼 필대로 거기 나올 수 있다는 장점. 아주 좋은 일이다. 그죠? 그래서 너에게 나는 비 오는 날 생각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 비 그칠 때까지 너의 외로움 앞에 조용히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눠 죄송합니다. 노래를 못하는 관계로 그렇게 노래가 나와서 지금 너에게 나는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가사 곡이라고 그분도 그 곡을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노력이 없이는 그 무엇도 얻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의 노력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처럼 음악처럼 그리움이 깊은 날에는 뭐 그대는 그리워하기 위해 잠이 든다 이런 등등의 시집을 끊임없이 발표하고 있고 저는 아직도 성장 중인 ING 작가입니다. ING형. 내 인생은 언제나 ING다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함께 나이 들어가는 동안 함께 성장하는 그런 분들이 꼭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그거예요. 제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를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뒤에 가서 남의 험담을 1도 안 해요. 그게 내 삶의 모토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든. 그리고 박수 쳐주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박수 쳐주는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춘문예에 당선된 후 노천명 문학상 당선된 후 그렇게 해서 지금은요 심리학 박사과정의 박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국문학 석사를 졸업했는데 심리학을 전공으로 바꿨어요. 박사로. 왜 바꿨냐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 보면 사람을 좀 알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혼자 공부한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이거 빨리 넘어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서양의 심리학과 동양의 심리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어떤 분은 지금 발라드 가사를 쓰고 어떤 분은 왜 뽕짝 가사를 쓰고 어떤 분은 왜 통기타 가사를 쓰는지 어떤 게 나에게 더 잘 맞는지 제가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완전 신기가 온 것 같다 그죠? 신기 있나요 제가?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요걸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MBTI라고 하는 서양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이 있습니다. MBTI 나는 자기가 어떤 유형인지 아시는 분? 몇 분 계세요? 요거 한번 기회가 되면 인터넷에 무료예요. 무료. MBTI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100개가 넘는 질문을 해야 돼. 너무 복잡하긴 한데 굉장히 정확하게 내 성격을 맞춰줘요. 또 모르시는 분은 물어보세요. 그때 MBTI의 I 또 MBTI의 이게 E는 외향성, I는 내향성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T는 thinking, F는 feeling,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벌써 조합이 나와요. IF 이렇게 시작되는 사람들은 INSP 이렇게 시작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I와 F를 가진 사람들은 여기 몇 분 눈에 보이는데 발라드 가사를 제일 좋아해요. 아무리 트로트 가사를 쓰라도 이분들은 그게 안 나와요. 잘. I와 F는. 근데 E와 I와 T I와 T를 가진 사람들은 발라드 가사, E와 F를 가진 사람들은 트로트 가사, 신명나는 그런 노래를 너무너무 잘 써요. 그런 분들은. 그럼 한번 제가 맞춰볼게요. 여기서 보면 저는 고백하면 ENFP입니다. ENFP. 그럼 저는 E라고 하는 외향성을 가졌고요. F라고 하는 필링을 강조하는 사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ISTJ 이런 사람들은 아까 IT라고 그랬잖아요. I와 T. 이 네 가지를 다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이 머리 지진다니까 그냥 I와 T를 생각한다면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착한 세상을 만들어야지,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I로 보이는 분들 혹시 저기 선생님 보일 텐데 요 줄에서 맨 왼쪽에 있는 검은색 옷 입은 선생님 여기 선생님 ENFP 검색해보면 I가 나올 거예요. 맨 처음 시작이. 해보셨나요? 이가 더 먼저 나오던가요? 그럼 원래 성격은 지금 얌전해 보이셔서 그랬는데 원래 성격은 되게 활발한가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앉아있는 자세는 제가 심리학 박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ENFP니까 ENFP 스파크형이네요. 스파크형. 어디로 튈지 모르는 완전 그 탐험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일하다가 글을 쓰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 멀쩡히 일어났는데 아침밥 하다가 말고 글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전철 비싸지 않잖아요. 전철을 타고 저는 저기 남양주 끝에 수종사가 있는 거기까지 전철 타고 그냥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쭉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사를 쓰기도 해요. 전철에서 가사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알아두자고 한 거고요. 두 번째 심리학은요. 애니어그램. 어떤 사람은 몸 중심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 중심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뇌형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리학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성격을 확인하고 그렇게 또 글도 쓰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디스크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문지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디스크, 이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자, 도미넌스적인 사람들. 막 이 사람들은 사상의학에 따지면 태양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열정파들. 우세하고 저요. 저기 우리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스타일들이 이렇게 되겠죠. 또 이 사람들은 굉장히 행동이 빨라요. 두 번째는 인플루언서들. 저도 인플루언서에 속해요. I형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막 인정받고 싶어하고 뭔가 더 잘하고 싶어하고 막 그런 성격들, 그렇게 인플루언서적인 사람들, 너무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고 해야 되나 보다,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또는 C 같은 사람은 컨시언서스라고 하는데요. 양심과 성실, 요거 봐주세요. 요 사람들 한번 봐주세요. AB형 같은 사람들인데요. 혹시 여기서 AB형 한 번만 손 들어 봐주세요. 아, 선생님이시구나. 엄청 상처 많이 받으셔요? 아, 여기 양심과 성실이 너무 차고 넘쳐서 맞죠? 이 성격. 그러니까 우리 디스크 유형 중에서는 C에 속하는데요. 양심이 너무 바르다 보니까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고 그래서 생각을 엄청 많이 하다가 가사를 썼는데 이걸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단톡에 올릴래니 좀 창피한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내야 되나 근데 그럼 강태현 선생님 바쁠 것 같고 그런 분이 바로 요 C 같은 성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S, 스테디니스라고 하는데 끈기와 불변, 이 A형 같은 사람. 여기서 A형이 있으신 분. A형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근데 작가들은요, A형하고 AB형이 진짜 많아요. A형하고 AB형이 많은 이유 아시겠죠? 내성적인 그 마음을 글로 표현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기 거의 반이 A형하고 AB형이네요. 그렇게 다니니까. 자, 여기서 사상의학까지 갈 거예요. 잠시만. 그러면 이렇게 끈기와 불변의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이에요. 그럼 선생님 혹시 O형인가요? B형? B형이세요. 주도성이 있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퇴직하고 나서도 나 공무원 퇴직했지만 아직 늙지 않았어. 그래서 뭐가 된 거야? 노래 강사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잘하기도 하셨겠지만 그렇게 준비해서 되신 거잖아요. 그죠? 이 추진력과 저돌성은 A형이나 AB형이 조금 따라가면 좋을 그런 시간입니다. 자, MBTI나 디스크의 장점은 MBTI는 질문이 92문항, 100문항에 가까워요. 그런데 디스크는 24문항밖에 안 돼요. 근데 정확도는 굉장히 낮아요. 좋아요. 정확도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서 자, 우리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있을 테니까 제가 프린트를 해서 아니면 프린트를 올려드릴게요. 한번 그거 단톡에다 올려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가져오긴 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그러고 있긴 아까우니까 그래서 나는 디스크형 중에 어디에 속하는구나. 그러면 아까 디스크 중에서 내가 I형의 스타라면 인플루언서적인 그런 걸 가졌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분명히 나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을 쓸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만나봐 주세요. 내가 I형의 사람들은요, 나는 발라드 눈물 나는 발라드 말고 요즘 유행하는 걸 쓸 거야 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박병국님 같은. 맞죠? 그래서 요즘에 그죠? 가사가 좀 다르지 않던가요? 저분들이 쓴 거 보면 제목이 뭐였죠, 선생님? 지난번에 우리가 만든 거 좀 좋았던 거 한 곡 있었는데 제가 나도 좋은 걸 많이 써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출입금지. 출입금지 그렇다 그죠? 제목부터 예사롭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I나 S형 그 선생님들 보고 쓰라고 하면 안 나와요. 진짜로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은 출입금지라는 말 자체가 어이구 내가 그 출입금지? 남을 거부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많아가지고 출입금지 우리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말조차 가사도 못 써 그렇게는. 그래서 어떤 곡 쓰냐면요. 안개꽃을 한 다발 받았는데 이렇게
안개꽃이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똑같네. 이런 감성적인 가사를 쓰는 거예요. 저 천재인가 봐요. 그게 아침에 가사 쓴 그 남의 거 봤는데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런 가사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쟤는 너무 좋고 나는 나쁘냐? 그게 아니고 나는 나대로 발라드적인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더 폭발적인 트롯을 만들어 보자고요. 기대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O형인가요? 네. 두 분 다? 네. O형이면 또 좀 더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면이 있겠네요. 근데 선생님은 그에 비해서 인생의 경험이 많았나? 왜 이렇게 글이 굉장히 아프지? 그런가요? 그러니까 막 내지르는 가사를 안 쓰시더라고요. 파란만장한 인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지르는 가사를 안 쓰고 막 이렇게 막 잡아주는, 가다가 또 잡고 이제 그런 가사도 쓰는데 선생님 같은 스타일은 아예 내질러 봐주세요. 차라리 내질러 버리고 출입금지처럼 떠나가지 마 이러고 막 저돌적으로 써보는 거예요. 심리도 못 가면 발병 날 거야 막 이렇게 쓰는 거죠. 그게 우리 아리랑 만나?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만나? 그 아리랑의 가사를 나의 그걸로 가져와도 돼요. 왜? 아리랑은 저작권이 없으니까. 아리랑은 저작권이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자가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떠나가지 마 나를 두고 떠나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나 지금 즉석에서 불러봤어요. 박수. 역시 이런 박수에 힘입어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크용 설명도 넘어갈게요. 설명보다 이게 문제지거든요. 근데 설명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디스크 유형의 가장 큰 원료는 어디냐면 기원전. 그러니까 BC 460년 전이면 지금도 2500년 전. 2500년에 히포크라테스가 사기질론을 가지고 설명해 줬어요. 인간에게는 사기질론이 있더라. 그러면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O형, B형, A형, AB형 4개잖아요. 근데 2500년 전에도 사기질론으로 설명을 했더라는 거예요. 굉장한 노력이죠. 자, 그러면 물, 불, 바람, 흙 네 가지. 자, 히포크라테스가 물, 불, 바람, 흙 이렇게 그게 동양사상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혈질적인 사람, 아까 우리 디스크의 도미넌스 같은 사람이 바로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참 신기하죠. 서양이나 동양이나 사상의학이나 사체질이나 모두 다 그렇게 4개를 기본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혈질적인 사람, 담즙질적인 사람, 점액질적인 사람, 우울질 같은 사람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 디스크의 D 같은 유형, 디스크의 A형 I 같은 유형, 디스크잖아요. DISC잖아요.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사기질론을 이건 제가 박사과정에서 모두 다 이렇게 성경에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사기질론을 질문지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게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 어디 가서 한 번만 써보고 보세요. 사람들이 많을 때, 선생님 노래교실 할 때 사람들한테 색종이 한 4장 나눠주고 그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을 나눠주고 그 중에서 각자 골라서 거기다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선택해서 그림을 그릴 거고 어떤 사람은 하얀색을 선택해서 그릴 거예요. 그 색깔론도 따로 있어요. 색깔 심리학 그것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그리는 사람, 태양을 그리는 사람, 요렇게 그리는 사람, 요렇게 그리는 사람 어때요? 다 다르겠죠. 이게 발도르프 교육에서 사기질론을 유아 애들에게 너 지금 너 성격이 어떠니? 너 지금 외롭니? 너 지금 뭐 물어봐도 애들이 자기를 잘 모르잖아요.
그때 그림으로 이렇게 심리를 검사하는 방법도 있더라. 자, 요 방법하고 이제 도형 심리학이 있어요. 도형 심리학. 자, S는 우울질, 동그라미는 다혈질, 세모는 담즙질, 네모는 점액질로 놓고요. 또 종이 한 장을 주고요. S,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마음대로 이거 미리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알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동그라미를 막 그리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네모를 열심히 그리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 세모를 중심으로 집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세모와 네모를 중심으로 집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S로 막 파도를 막 치게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S의 유형, 이게 그냥 그린 것 같지만 그냥 그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런 요 사상의학과 사체질을 합쳐서 연구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요것도 그냥 요렇게 있다 정도만 오늘 알고 가실게요. 그러면 이제 사상체질로 갈게요. 와, 신기하게 또 사상체질은 동양의학이에요. 동양의학. 자, 선생님 여기서 나는 태양인이었다라고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여기에는 안 계실 것 같은데 선생님 아니죠 혹시? 태양은 아니죠? 한양 제가 딱 집은 사람이 한 분인데 설마 그래도 태양까지는 아니고 소양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기질은 있어요. 태양인의 기질은 누가 되는 거냐면 박정희 대통령이나 굉장히 자기 중심 확실하고 이분들은 최고 리더 아니면 안 해. 남 밑에 절대 못 있어. 그렇게 태양인 같은 사람 열정과 도전이 있어서 일찌감치 성공을 해요. 이런 분들은.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아니다 싶으면 끝장을 봐요. 다시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태양인들은 잘못 보였다가 그냥 죽는겨. 그냥 한 방에 죽는겨. 그래서 태양인의 기질이 있고요. 또 소음인들은 아까 말했던 스테디니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소음인의 가치가 디스크 C 같은 사람, 컨시언서스 같은 사람, 소음인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인내와 노력으로 저기 오늘 보여주셨던 한 분 또 보이네요. 여기 소음인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고요. 자, 서양인이 여기 제일 많아 보여요. 왜? 나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소양인이고요. 희망과 성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엔 소양인이 제일 많아 보여요. 소양인들의 눈은요,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한번 눈빛 좀 봐주세요.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소음인의 눈빛은요, 되게 슬퍼요. 그냥 안 슬픈데도 앉아있는데 슬퍼요.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도 이상하게 이 사람이 부르면 신나는 노래도 슬퍼져요. 신나는 노래인데도 슬퍼져요. 그런 소음인들의 노래가 있고요. 태음인의 가치관은요, 수용과 헌신이 보이는데 여기에 태음인이 계십니다. 여기에 선생님 혹시 가보셨나요? 한의원에? 태음인이라고 나오던가요? 소양인이라고 나오던가요? 태음인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저도 선생님도 태음인으로 나오고 우리 박병국 선생님도 태음인으로 나왔을 거예요. 맞아요? 태음인으로 나와요? 소양인으로 나와요? 태양인요? 선생님? 여기는 왜 이렇게 리더들이 많은 거예요? 굉장한 분. 그러니까 태양인은 굉장히 작아요. 어떤 사람들은 1000명에 1명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사무총장님 태음인이실 것 같은데, 분명할 것 같은데, 태음인들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 집에 갈래는데 돈이 좀 모자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나 돈 좀 꿔줄래 하면 제일 잘 꿔줘. 없어도 주머니에 지금 당장 없어도 저기 숙소에다 갖다 놓은 옷에 가서 털어서 가서 꺼주는 사람이 태음인들이에요. 이렇게 수용과 헌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사무총장님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사상체질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그냥 아주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그래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말씀해드리고 싶었나 생각해봤더니 우리가 관계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혼자 작사 잘해가지고 나 혼자 떠서는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더라. 함께 좋은 가사를 썼을 때, 그리고 남이 작사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유튜브에 올렸어요, 또는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러면 내 거만 막 전송하지 말고요, 내 친구 거, 지금 우리 동료잖아요, 우리 같은 언우잖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전송해 주는 거예요. 야, 내 친구가 유튜브에 이런 곡이 올라왔더라, 한번 들어봐. 그래서 같이 전송해 줘요. 근데 희한하게요, 그렇게 전송을 했을 때 정말 희한하게도 복은 누가 받느냐면 자기가 받더라고요. 복은 나에게 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든 것들도 일기 중에 박명국 선배님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이 만든 인생이란 노래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래요. 이걸 만들어 놓고 그걸 제가 단톡에 엄청 퍼다 날라가지고 지금 그게 아마 베스트셀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곡이 그렇게 잘 돼가고 있고, 관계 리더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리더다. 관계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함께 배워서 이 시간에 함께라는 그 가치를 함께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리더가 되고 싶다면 이걸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리더가 되고 싶다면 강해지되 무례하지 않아야 하고, 친절하되 약하지 않아야 하며, 담대하되 남을 괴롭히지 않고, 사려가 깊되 게으르지 않고. 자, 좋은 문장이라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정말 우리 주변에 강한 사람이 있는데 무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강해지되 우리는 무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친절과 배려로 살았으면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기는 피해가는 지혜를 또 발휘하고 살아야 될 때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려면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가끔은 나에게 똥을 밟게 할 때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잘 살아왔어요. 예를 들어 정말 바르게 잘 살아왔는데, 그런데 가끔은 얼굴이 팔릴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 정말 시체만 쭉 팔릴 때가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그걸 배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한 여러분들은 작사가에서 한 단계도 올라가지 못해요. 세상에 나가봤더니 작곡가도 다 훌륭하지 않고요, 작사가도 다 훌륭하지 않아요. 나도 훌륭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다 거기서 거기 도찐 개찐이에요. 맞죠? 그러니 거기서 당당함을 잃지 않는 작사가가 돼주십사, 이 연사 간곡히 외쳐봅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자,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고 해요. 고사상의 돼지머리도 웃어야 잘 팔려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작사를 잘하는 그 실력은 인정하지만 사회적 관계심, 요 그룹에서만이라도 서로 웃어주고, 야, 근데 생각해보니 그것만큼은 제일 잘하는 분이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것만큼은 타고나셨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가보면 너무나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모습인데, 제가 거기다가 대고 이렇게 거기다 대고 한 소리 해봤습니다. 자, 귀엽죠? 자,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에 가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면서 오늘 이렇게 신나게 어디 가서 이런 그룹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씩 이런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은 한 팀의 원우들을, 이렇게 많은 좋은 사람들을 이런 모임이 아니면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작사 아카데미에 등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작사를 선배로서
가르쳐주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세현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게 멀리서 워크숍 왔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강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